안녕하십니까. 왕종근. 이세진의 성공 파트너 시간입니다. 자, 이제 뭐 때는 바야흐로 가을. 가을. 뭐 가을이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 가을을 맞아서 멋을 좀 내야겠다 하는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멋을 내려면 뭐 어떤 식으로 내야 될까요? 가을 멋쟁이가 진정한 멋쟁이잖아요. 우선 뭐 의상, 신발 이런 거는 둘째 치고 우선 저는 헤어스타일링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네요. 헤어스타일 하면 이걸 스트레이트로 해서 쭉 펴는 게 좋을까? 가르마를 할까 말까? 네. 약간의 파마가 있는 게 좋을까? 없는 게 좋을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네요. 헤어만 해도 그죠? 네. 예. 어떻게 바꾸고 싶어요? 저는 이번 기회를 좀 발판 삼아서 좀 어려 보이는 스타일로 좀 잘라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엄두를 못 내겠어요. 예. 성공 파트너 이 시간은 나의 길을 고디시,카이에 걸쳐서 성공한 CEO를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미용업계에 뛰어든 남자인데 스타가 되신 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 예, 이제 국내 굴지의 연예인들부터요. 정말 스타일 뭘 좀 알아요 하시는 분들까지 모두 이분들에게 케어를 받고 싶어 한다고 그렇죠. 하네요. 근데 이제 오늘날 이만한 성공이기까지는 얼마나 그 인고의 세월이 많았겠어요.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인고의 세월을 저희가 지난주에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 오늘 이제 한 번 더 모시기로 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누군지 아시겠죠? 자, 오늘 모실 CEO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패션의 중심지 강남. 톱스타는 물론 정치인, 기업인까지 주요 인사들의 헤어스타일을 책임지는 라비티코아의 현태 대표. 방황하던 10대, 클럽 DJ와 실내 카지노를 누비며 바쁜 20대를 보내다가 20대 중반 갑자기 가슴 뛰는 일을 찾았다. 바로 미용업계이다. 최고의 뷰티 디자이너들을 통해 최상류층의 스타일을 익히고 이제는 억대 매출을 올리는 청담동 최고의 뷰티 살롱의 원장이 된 것이다. 대한민국 뷰티 트렌드 리더로 꼽히는 라비티코아의 현태 대표. 힘든 시절을 뛰어넘어 성공의 길에 오른 그의 성공 노하우는 무엇일까? 성공 시크릿에서 알아보자. 지난주에 이어서 현태 대표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물론 바쁘게 지내셨을 것이고 엄청 바빴습니다. 하루에 내 손님이 한 몇 명 정도 있어요? 많은 때는 70명도 했었는데 최근에는 네. 이렇게 한 20-30명 정도를 이제 축소해서 하루에 20-30명 그럼 하루 종일 하시는 거예요? 세심하게 예. 이제 가을인데 네. 가을은 아마 뭔가 변신하려고 손님이 더 늘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가을은 정말 딴 때보다 가장 그 고객님들이 많이 그 찾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혼식도 많고 특히 뭔가 변화에 대한 어떤 자극이 생길 그 시점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많은 고객님들이 찾아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헤어에 변화를 주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네. 첫 번째 파마를 할까 말까 네. 했던 사람이 푸는 경우도 변화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머리 색깔을 바꾸는 건데 네. 어느 게 가장 눈에 띄는 변화예요? 일단 컷 스타일이 가장 이렇게 반대의 스타일을 했을 때 가장 눈에 띄고요. 네. 역시 뭐 그냥 생머리에서 웨이브 했을 때도 그 스타일들이 변형이 되고 여성분들은 앞머리 변신에 의해서 많은 스타일이 좌지우지하거든요. 네. 근데 일부러 나이 들어 보이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 포인트를 못 찾아서. 누구든지 그 자기만의 그 동안 포인트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동안 포인트를 얼마나 빨리 잘 찾아내냐, 나만의 동안 포인트를 얼마나 빨리 찾아내느냐가 이제 가을의 관건이죠. 우리 세진 씨 헤어 컬러는 네. 제가 좀 바꿔봤죠. 올 가을에 좀 어울리는 컬러인지 네, 좀 약간 어두운. 예. 어두운? 뭔가 이렇게 칙칙한. 네, 것 칙칙한. 같은 오늘 평가가 성숙한 느낌. 예. 유행색이 어떤 색이에요? 일단 그 전체적으로 미니멀리즘에 어울리는 컬러가 약간 로맨틱한 감성을 자극시키는 이런 마호가니 계열이나 예. 브라운 계열이 가장 그 선호하고요. 너무 진하지 않고 밝지 않은 그런 컬러를 이제 유행할 전망이죠. 네. 그럼 보통은요, 여성분들 가을 탄다 그러잖아요. 이 가을 탈 때 헤어스타일 변신 많이 시도하시는데, 가을 타시는 분들은 많이 자르시나요? 아니면 퍼머를 많이 하시나요? 일단 자르시죠. 많이 자르시는 게 과감하게. 이제 뭔가 변신의 어떤 첫 번째 포인트고요. 자르고 후회하는 경우도 많죠. 붙일 수도 없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충분한 그 상담과 네.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렇죠. 방향을 잡아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한 1년 내내 우시는 분도 있었으니까. 좀 지나치게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팔이 움직이지 않는 병이 왔다면서요? 아, 예, 맞습니다. 그거는 뭐 치명적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팔이 이렇게 숙이니까 신경에 그 염증이 생겨서 희귀병이 예. 왔더라고요. 그래서 국내에는 거의 없는 병이라고 그래서 병명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좀 방황 좀 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잘 팔을 쓸 수 있었습니다. 오, 정말 다행이네요. 네, 정말 다행입니다. 네. 이 스타 헤어 디자이너로 일을 하시면서 뭐 드라마, 영화, 뭐 뮤지컬 여러 방면으로 작업을 같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좀 특별한 작업이라든지 재미있는 에피소드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시죠. 이 스타들의 그 많은 작품을 담당하면서 가장 어려울 때가 이제 스타분들이 이제 두 작품을 맡을 때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역할과 이 역할이 이제 틀리다 보니까 굉장히 그 하루에 몇 가지 스타일을 해드려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가발이 그때 당시 이제 좀 많이 발달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스타일로서 성부를 걸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은 이 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회복시키다가 이제 나만의 노하우가 하나 생겼어요. 이 많은 그 민간요법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때 S양 그 헤어스타일을 이제 만져드리면서 머리가 너무 극손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쪽 샴푸 광고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게 그대로 연결되면 안 되는 상황인데 제가 개발한 그 민간요법을 이제 시도하다 보니까 금방 좋아지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도대체? 알려주세요. 머리에다 한약 뿌렸죠? 뭔지 좀 아니, 알려주시기 자면서 바랍니다. 트리트먼트를 한 거죠. 수면 트리트먼트 비법을 이제 그러니까 알려드리고. 밤새 트리트먼트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허. 그때 당시는 이제 좋은 그 트리트먼트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그 효과가 이제 대단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전해지다가 지금은 이제 수면 트리트먼트라는 게 이제 개발이 됐었고 그런 거 생각나고 또 한 번은 이제 그 대종상 시상식 때나 이제 스타들이 한 10대 명이 몰려오는데 다 저한테 하려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 스타일들을 다 틀리게 해야 되고 이제 다양한 영감을 받아야 되는데 고객님들까지 줄 서 계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소화하려다 보면은 가끔 이제 그 실수를 하게 됩니다. 똑같은 스타일을 하게 된 거죠. 이제 했는데 그거를 이제 했는지 몰랐어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바쁘다 보니까 그 이후로 이제 그 강한 클레임을 받았죠. 어떻게 저렇게 똑같은 스타일을 해줄 수 있냐.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도 나고요. 그러면 디자이너 몇 년 하고 내 가게 창업했어요? 2003년도에 창업을 하셨죠? 11년 됐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름값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업을 해도 어디 변두리에서 작게 할 수도 없고 네. 처음부터 뭔가 제대로 시작해야겠다는 생각도 하셨을 것 같고 창업 비용도 많이 들었을 것 같고 네. 또 창업에 많은 사람이 또 관심도 가졌을 것 같고 그 창업도 얘기 좀 해주세요. 그렇죠. 이제 스타 디자이너로서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지인분들이 생겼고 이제 이제 뷰티 업계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창업을 한다면 정말 큰 도움을 주시겠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용기를 얻고 저희 그 파트너들이랑 이제 뭉쳐서 스타 아티스트들끼리 뭉쳐서 신문화 공간, 오감 만족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뷰티 살롱을 오픈해 보자. 그래서 보고 듣고 느끼고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좀 더 고객들한테 다양한 서비스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굉장한 이슈가 됐었죠. 근데 오픈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들어가기로 한 그 건물이 계속 늦어져가지고 그래서 길에서 울고 있었다니까요. 아, 건물이 빨리 준공이 안 돼가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또 역효과가 나서 계속 기다린 거예요. 오픈한다고 계속 기사는 나오는데 오픈이 안 되니까 다들 기다리고. 그래서 오픈을 딱 열었는데 정말로 비가 새는 거예요, 건물에서. 그런데도 머리들을 이제 타고 막 거의 그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느끼고 이제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신나게 시작을 했었죠. 지금 몇 개로 발전했어요, 이제? 이제 10개째. 네. 지금 서울에 5곳,
예. 그렇죠? 경기도에 한 3곳 정도 되시고요, 점포가. 네. 또 부산 부산에도 쪽에 있고, 예. 다 직영점은 아니죠? 예. 예, 직영하고 프랜차이즈랑 섞여 있고요. 근데 이런 빌려주기 되게 조심스럽죠, 사실. 그렇죠. 이제 저희가 이제 뭐 프리미엄 뷰티 살롱으로 이제 그 소문이 나 있다 보니까 예. 최고의 그 어떤 그 장소와 그 이렇게 좀 고객님들을 상대할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니까 쉽게 오픈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 프리미엄이란 말 때문에 그렇게 비싸게 받는다며? 얼마나 비싸요? 가격이 좀 문제일 것 같아요, 고객 입장에서는. 아니에요. 그 요즘에는 그 이제 프리미엄이라는 그런 개념보다 이 스타일 메이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그 헤어스타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90년대 미의 기준 얼굴, 2000년대 미의 기준 얼굴과 몸매. 근데 제3의 미의 기준은 얼굴과 몸매가 다 이쁜데 헤어스타일이 안 맞아. 옷도 다 예쁘게 입잖아요. 요즘 화장도 잘하고요. 그런데 헤어스타일을 그분한테 맞지 않는 스타일들을 해줬을 때는 아주 그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런 중요한 역할, 스타일 메이킹에서 완벽한 스타일을 마무리하는 카트가 역할이기 때문에. 얼마냐고요. 그래서 얼마나 비싼지 난 궁금해서. 남자 커트. 남자 카트. 저는 일단 그 10만 원부터 서비스를 해드리고 원장님이 있습니다. 만지시면 10만 원. 10만 원부터. 예. 부터나 말은 그 이상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고객님이 이제 그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야, 예. 그럼 카트, 헤어 카트 가지고 최고로 고가는 얼마까지 해봤어요? 남성의 경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아시아 투어를 다니면서 예. 그 느낀 점인데 오히려 이제 그 중국의 어떤 그 부호들이 왔을 때 예. 커트가 만약에 10만 원이라 그러면은 이게 그 평가를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커트에 대한 매뉴얼을 제대로 만들어서 이런 그 예. 과정과 이런 어떤 스타일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대가를 이제 그 지불을 요청을 하잖아요. 그때 50만 원까지 받았고요. 그다음에 정말로 중국 이제 많이 받으세요. 그 뭐 예. 굉장히 부자라지만. 그 이제 뷰티 투어가 이제 딱 들어왔을 때 10,000원부터 100만 원까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그 초이스할 수 있는 뷰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정말 그 우리나라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는 그런 뷰티 서비스를 할 예정입니다.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 원장님의 사업이 연매출 100억 원 이상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그만큼 많이 버시는 대신에 사회 공헌 활동도 많이 하신다는 소문이 있어요. 네. 예, 따뜻한 기부 많이 하신다 그러는데요.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아주 성격 좋아 보이시고. 아니, 근데 저희가 이제 스승님한테 어렸을 때 배우면서 이제 어떤 봉사 정신 그리고 또 나눔 정신에 대해서 이제 가르침을 받았고요.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는 아티스트 생활을 하면서 또 그런 그 좋은 일들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다 많은 영향을 받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활동을 하게 됐어요. 최근에 큐어펌이라는 것으로 화제를 모으고 계시는데 큐어펌이 뭐예요? 말 그대로 이제 큐어는 이제 치료하다라는 의미인데 그 저희 펌 자체가 어떤 그 모발 손상을 이제 치료하는 그런 어떤 펌입니다. 근데 그 단순히 치료한다라는 주제가 그 치료가 아닌 그 어떤 그 저소득층 그 어머니들을 좀 돕게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그 저소득층 어머니를 도와서 그 어머니가 데리고 있는 아이들한테까지도 그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고객들과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파마의 이름입니다. 큐어. 궁금하네요. 펌. 예, 네. 예. 어떻게 저 큐어펌 하면 어울리겠습니까? 아, 그럼요. 어려워 이게. 네. 제가 최근에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어플을 하나 다운받았어요. 제가 모델이고요. 헤어스타일 여러 가지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개발하신 게 재밌더라고요. 현태 씨가 개발한 게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원장님이 개발하셨다고요. 네, 제가 좀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에다가 예, 네. 예. 저희를 한번 넣어봤어요. 아, 정말요? 그거 한번 볼까요? 어떻게 변하는지. 부끄럽네요. 그럼 예. 왕종근 씨 스타일 먼저 볼까요? 예. 예. 그거 궁금하네.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그 머리 괜찮네요. 뱀 스타일도 어울리시고. 잘하셨네요. 자, 이번에 세진 씨 한번 봅시다. 부끄럽네요. 제 스타일 한번 볼까요?
이거 조금 그러네요. 예, 목도 늘려주셨어요. 네, 업스타일. 네. 예, 이 아이돌 스타일은 조금 과하고요. 네, 요 머리 마음에 듭니다. 네.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잘하셨어요. 저 이런 스타일을 해주세요. 뭐 이렇게. 예. 그러니까 저게 리얼 프로그램이라서 이제 예. 재미나게 할 때는 재미나게 웃기게 또는 예. 정말로 변형하고 싶을 때는 좀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양쪽 다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쯤에서 시크릿 푹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태 원장께서 어떤 점을 그렇게 명심하시고 또 일을 전념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짜잔! 첫 번째 성공 비법입니다. 사람의 일생은 한순간의 여유마저 없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한순간 한순간을 소홀히 보낸다. 이거 세익스피어의 말 아닌가요? 예, 사람의 일생은 단 한순간의 여유마저 없거니와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낸다. 이게 제가 이 명언을 듣고 삶의 철학으로 삼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초놈도 아껴 쓰라는 그 말이죠? 네? 초놈 짧은 시간도 아껴 써야 된다. 그렇죠. 정말 세월이 휙 지나갑니다. 예. 그런데 그 휙 지나가는 하루하루를 좀 의미 있게 살아보자. 그런 말이고요. 네, 그럼 두 번째 성공 비법 살펴보겠습니다.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것도 파스텔의 명언인데요. 그렇죠. 네, 이건희 회장님도 저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저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K스타일도 준비가 돼 있던 거예요. K스타일, 어떤 스타일은 무조건 연구하고 개발을 하고 업그레이드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때그때 맞춰서 끊임없는 연구가 필요하죠. K스타일은 진짜 보다 확산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네. 네. 전 세계가, 뭐 동남아는 물론이고, 전 세계 헤어를 한국이 선도한다면 이게 얼마나 뿌듯한 일이에요. 그죠? 이미 시작됐고요. 저희들이 또 그래서 뷰티 선교사라는 생각을 하고 이런 아시아 시장을 시작해서 이제 벌써 7개국을 돌면서 K스타일을 널리 알리고 또 나아가서는 저희 나라에 대한 우리나라에 이미지도 대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활동들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예. 보이지 않게 애국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민간 기업 외교관 수준이신 것 같아요. 아유, 아닙니다. 예, 여기 재미있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예. 해외 진출에 뼈아픈 실패 경험이 있다고. 네. 그렇죠. 일단 제가 이런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네. 그런 준비를 못 하신 게 있으셨어요? 저기를 삶의 철학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준비를 안 하고 해외 시장에 진출하다 보니까 뼈아픈 첫 실패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미국 시장에 진출했다가 리만 브라더스가 뭔지 네. 미국발 금융위기. 뭐 서프라임, 뭐 모기지론, 뭐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왔을 때 저희가 이제 많이 손해봤어요. 네, 진출해서 많이 그때가? 손해봤습니다. 미국의 중국 쪽은 어때요? 예. 지금 중국, 뭐 싱가포르 또는 전 아시아가 굉장히 블루오션 뷰티 시장입니다. 그렇죠. 예. 진출할 계획은 갖고 계시겠죠, 물론. 예. 저희가 이제 싱가포르에 이제 아시아 랜드마크 뷰티 살롱을 이제 오픈하고 또 아시아 최고의 뷰티 컬리지를 이제 오픈할 예정입니다. 저희 꿈이 이제 아시아 최고의 한국 최고의 뷰티 컬리지를 설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서서히 시작해서 그래서 꼭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네. 끝으로 이런 말씀을 좀 해주세요. 지금 미용유가 너무 많은 거예요. 어때요? 포화는 아닙니다. 포화 사실은.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한 동네는 몇 개씩 여러 개 있잖아요. 근데 가다 보면 이제 저는 주로 변두리 얘기해요. 네. 손님이 있는 집은 꽤 있는데 네. 없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집은- 없는 집은 맨 스태프들끼리 얘기만 하고 있고 네. 이런 걸 왜 저녁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많이 봐요. 예. 보면 참 안타깝거든요. 그분들도 그걸 창업할 때는 정말 줄 서서 이렇게 머리 해주고 이런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네. 한 명도 손님 안 보이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들이. 네. 그래서 그런 곳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네. 또 그런 분들에게 좀 힘든 얘기 좀 해줘요.
그렇죠. 일단 원래 생각 같지 않은 게 이제 옛날에는 자식과 뭐 골프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예. 자식이 마음대로 안 된다. 예. 그런데 사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뭐 어떤 열정만 있다고 해서 이게 사업이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또 오픈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잘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오픈을 하기 전에 준비된 분들이라면은 좀 더 시장에 대한 분석과 또는 특히 인력 그리고 또 조직 자체가 고객님들을 상대할 때 정말 확실한 서비스를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하고 무조건 오픈하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철저하게 분석한 후에 오픈을 하시는 게 이제 가장 좋고요. 그다음에 이미 오픈을 하셨는데 현재 뭔가 경영 상태가 안 좋다 그런 분들은 다시 한번 조직에 대한 재정비를 하고 고객님 한 분 한 분이 왔을 때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게 다시 방문을 안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먼저 진단을 하고 또 다른 전문가들과 또 이렇게 좀 상의를 해서 고객 만족을 어떻게 빨리 최대한 고객 감동을 스피드하게 줄 수 있냐 그거를 연구하셔서 한번 운영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미용 분야가요 참 무서운 것이 일반 제품을 고객이 만약에 구입을 했어요. 마음에 안 들 경우에는 환불 내지는 제품 바꿔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머리를 했는데 마음에 안 든다. 이러면 컴플레인 하기보다는 여기 안 가. 한 번 이렇게 마음에 안 되잖아요. 들면 평생 안 가는 게 미용실 예. 특성이에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더 그죠? 쉽지 않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고객 한 분당 가치가 이게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정말 예전에 저희가 배울 때는 2천만 원의 가치였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무궁무진한 가치라고 저희들이 판단하는데 그게 바로 한 분이 마음에 들면 20명한테 소개를 하고 그러니까요. 마음에 안 들면은 이제 40명한테 이제 소개를 합니다. 마음에 안 네. 든다고 못 한다고. 거기 가지 마, 거기 가지 마. 이렇게 네. 됐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진심의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고객 한 분 한 분은 온 전 직원들이 마치 애인을 상대하듯이 애인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애틋하고 사랑스럽게 고객님을 대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선 진심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면 고객님이 벌써 알고 일단 편안한 서비스 속에 또 스타일의 어떤 만족감을 같이 드릴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전 처음부터 사실 현태 대표 만나서 신기했던 게 하나 있어요. 네. 미용업계 22년 됐다 그랬죠? 네. 근데 목소리가 여성화 안 됐네. 그래서 저희가 그걸 가끔. 어서 와. 이게 되잖아요. 근데 왜 안 됐어요? 네 남성적이에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저희 미용 인구가 9만 명, 미용실 개수가 9만 개고, 예. 종사자가 80만에서 100만 가까이 되는데요. 그런 TV나 어떤 이 매체에서 보여지는 모습들이 잘못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손가락질을 받고 그랬던 거예요. 아니, 여성들을 많이 상대하다 보면 변할 수 있잖아요. 아직까지도 이런 브라운관 속에서는 네. 여성스럽고 이런 모습만 나오더라고요. 사실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되게 남성적이에요, 근데, 그죠? 네. 아티스트들이 더 많습니다. 본인은 끝까지 안 변할 거다? 그럼요. 에이, 내가 변해야겠다. 오늘 반가웠어요. 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게 숫자만 두 개 있어요. 사업을 해가지고 망했을 때 나온 빚이었습니다. 아이고. 그럼 바로 노숙자. 네. 지하철을 제일 긴 노선을 타고 몇 바퀴를 돕니다. 자기가 미친 듯이 정말 즐겁게 한다면 지금 있는 그 방식보다는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들어가야 되는데 네, 사실 조금씩 트렌드는 변해가고 있지만 직업 교육에 있어서는 이론 위주의 교육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인턴 과정을 통해서 실무를 따로 배워야 하니까 이것 또한 취업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네요. 그렇죠. 실무 교육 기관에 투자하는 분들이 좀 늘었으면 네. 그래야 교육을 잘못 시키면 그냥 교육으로 인한 시간만 낭비되는 그 시간은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교육의 기회가 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저희는 또 내일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